네, 뉴시스 이현희입니다. 9천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이대로 면허가 정지돼서 1년여간 그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인력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우리 의료 체계가 그 공백을 좀 감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향후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이 면허 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역적인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9천 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한 7천여 명이죠. 그러니까 한 7천여 명의 면허 정지 처분이 이제 절차가 도입되는 것이고, 이 부분 공백이 감당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그 면허 정지나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의료 공백들도 고려를 해가면서 면허정지 처분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복귀하는 그 전공의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29일이 이제 그 저희가 처벌을 면하는 이제 데드라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귀를 하게 되는데, 현실론적으로는 29일까지 복귀를 하셔야만 처분을 면하실 수 있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그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지금 나갔습니다. 나가서 현장 확인이 된 경우에 이제 처분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하기 전에 복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처분 나가는데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불가역적이냐 질문하셨는데, 예, 불가역적입니다. 네. 그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더 없어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V조선 배상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은 대학이 수용할 수 없는 규모라고 비판하면서 수용 가능한 증원폭 논의에 나서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러한 제1야당 입장에 대해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2,000명 규모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가 작년도에 실시했던 각급 학교의 수요 조사와 또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미 정부가 확인을 했던 사안이고, 지금 아마 교육부에서 오늘까지 추가로 이제 정식의 이제 그 증원 요구를 이제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2,000명 수용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제출 규모를 놓고 의대 학장과 총장 간 갈등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 본부에서 2배에서 3배 이상 증원을 신청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오늘까지 증원 신청이 없으면 증원이 없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예, 지금 학교마다 사정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증원할 건지는 오늘 이제 마감을 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배정이 없습니다. 예. 네, 아울러 전남권에 의대가 한 개도 없는 등 의대 신설에 대한 일부 지역의 주민 요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의대 증원 외에 의대 신설은 여전히 검토하고 있지 않은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처음에 장관께서 증원 규모를 발표하실 때에 이미 정부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25학년도 증원 규모 2,000명은 기존 학교에 대한 증원입니다. 추가 그 신설 여부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와 또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전임의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 채용 예정이었던 전임의들도 계약을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임의 계약 포기도 집단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업무 개시 명령이나 진료 유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전임의는 통상 1년 계약을 하고 1년 계약이 끝나면 보통은 이제 본인이 그 경로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전임의 재계약 부분도 현장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인력,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를 마치고 이어서 펠로우를 하시는 분들의 재계약이 현재 원활치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명령을 내린 바가 없고,
예, 그분들의 이제 자유 의사에 따라서 그것은 하게 되고요. 각급 병원들이 아마 그 전임의들의 그러니까 계약 예정인 전임의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KBS 이세현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사단체의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었을까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요.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SBS 이현정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부터 운영하기 시작하는 긴급대응 의료상황실과 기존의 중앙응급의료센터 119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우리 네,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그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이 이미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병원 간 조정하는 이제 전원 같은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었고요. 이제 그 외에 지금 4개 권역, 그래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이제 광역 상황실이 설치가 돼서 그 광역 단위에 이제 병원 간 전원을 주로 이렇게 코디네이션하는 역할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앙은 이 광역 단위에서 잘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 중앙 상황실에서 이 역할을 좀 담당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119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간 이제 전원이 아니라 이제 뭐 가정이나 이런 이제 환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병원까지의 이송을 주로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요. 119 내에 이제 구급상황관리센터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 이송의 조정은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하게 되지만 혹시 이제 이런 경우에도 병원 선정이 굉장히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광역상황실에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정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보도된 병원 수술 거부로 아기를 유산했다는 신고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립니다. 그게 파악이 됐네. 그거는 현재도 지금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예. 나중에 그거는 파악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JTBC 강나연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장 체증 뒤 사전 통보와 의견 청취 등 기본적인 절차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명령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기존 통상 절차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전 의견, 그러니까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그 절차이고요. 이것이 통상 얼마나 걸리나 하는 거는 그 사안에 따라서 좀 이리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몇 주 정도 소요가 좀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소송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가처분 신청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소송의 내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려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그것 처분이 내리기 전에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뭐 가처분 신청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리적으로 그것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네, 강나연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인턴의 임용 포기나 계약 연장 거부 영향이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될 텐데 명령 대상도 아닐 뿐더러 병원 측이나 정부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닐까요? 이에 대한 판단과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인턴이 끝나고 나면 각급 기관에 이제 그 레지던트 과정에 어플라이를 해서 합격을 해서 그 기관에 통상적이로는 2월 이제 말쯤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건데 이분들이 이제 2월 지금 중순께부터 지금 이제 현장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미 진료 유지 명령, 즉 예정된 레지던트 과정으로 지원해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위반해서 그 예정된 곳을 가지 않으면 그것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나연 기자님께서 2,000명 규모와 관련된 질의 주셨는데요. 이거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는 답변 기존에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향신문 김양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부로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을 개시한다고 했는데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하고 싶다는 정부의 기조도 유지되는 것인가요? 예, 대화를 한다고 하는 기조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네, YTN 김혜연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3일을 기준으로 미복귀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월 29일 기준인가요? 2월 29일이 기준입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점검을 이제 오늘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점검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출근을 해서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정상 참작이 가능하겠죠. 네, 김혜연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행정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전 통보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통보는 언제쯤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오늘 현장 확인을 해서 부재가 확인이 되면 바로 내일 예고가 가능합니다. 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예비비 1,200억 원을 편성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비비는 편성을 한 게 맞고요. 구체적인 금액과 내역은 저희가 수요일 날 아마 국무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확인이 어렵다는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일보 김표영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우선 처분 대상자는 누구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이게 우선이냐 아니냐 이런 걸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현실적인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겨레 천호성 기자님께서 전임의 의료 공백에 관련한 질문 추가로 주셨습니다. 의료 현장에선 3월부터 전임의의 상당수가 재계약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전임의의 감소 규모를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전임의가 줄어도 현재의 비상진료 체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전임의 감소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이 있으신지도 묻습니다. 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계약률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요. 기관별로 또 들여다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기관은 뭐 거의 100%에 가깝게 재계약이 된 기관이 있고 거의 한 명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해서 기관별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전임의들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저희가 계속 또 그 상황은 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전임의들이 예정된 계약을 이행을 하고 또 현장 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로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천우성 기자님께서 추가로 향후 출범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의협과 병협, 대전협 등 기존 의사단체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그 구성안이나 이런 것들은 내부 의사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발표 드린 것처럼 그 구성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TF를 운영을 해서 이 구성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돕고자 합니다. 예,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간보사 이승덕 기자님께서 그 의사들 집회에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CBS 이은지 기자님께서 예비비 관련한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 날 발표가 최종 확정이 된 이후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PA 업무 지침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금일 잡힌 조규용 장관 간호협회 간담회 또한 사태의 장기화를 염두에 둔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태의 장기화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지금 진료 지원 인력에 대한 각급 기관의 운영 방침을 지난주에 이제 그 전달한 바가 있죠. 시범 사업의 형태로 해서 현존하고 있는 진료 지원 인력이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현장에서 조금 보완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좀 불명확한 부분이라든지 그 법적 보호에 대한 좀 추가적인 그 정부의 좀 명확한 이런 그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 좀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세계일보 이정우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몇 곳의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예, 지금 오늘은 50군데 저희 복지부 직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순차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의료 공백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의료 공백을 고려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7천 명이 일시에 동시에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의 거듭된 호소와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매우 미미합니다. 오늘부터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법 집행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비상진료 체계를 건실하게 운영해 나감으로써 중증과 응급의료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D-Day가 지났지만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는 조속히 복귀해달라는 호소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